셋째까지 맡기겠다는 며느리, 충격 시어머니, 분노 폭발, 독립선언.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을 함께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75년이라는 긴 세월,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딸, 아내, 엄마, 며느리, 할머니 수많은 이름표에 가려진 채 강은미라는 이름으로는 한 번도 호흡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결정적인 날,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은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을 그 깊은 감동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새벽 5시 서울 서초의 한 아파트. 75세 강은미님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무릎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처럼 아픈 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그녀는 손주 선우의 이유식을 준비합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엌, 냉장고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75년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우리 선우, 조금만 기다려라. 할머니가 맛있는 죽 쏘어줄게. 오늘은 선우가 좋아하는 닭고기랑 당근 넣어서.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지만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75세의 몸으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예진이 등장했습니다. 아직 잠자리에서 막 일어난 듯 부스스한 머리, 하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우 밥은요? 8시가 다 되었는데. 오늘 유치원 등원 시간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방금 다 했어. 선우가 좋아하는 닭고기 죽이야. 따뜻할 때 먹여야겠다. 자, 선우야. 죽을 살펴본 예진은 어머니, 죽이 너무 되직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선우가 삼키기 어려워한다고요. 또 물 타드려야겠네. 그리고 당근은 왜 넣으셨어요? 선우가 당근 싫어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은미의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진은 이유식 그릇을 받아들고 선우를 안은 채 거실로 사라졌습니다. 부엌에 혼자 남은 은미는 찬물에 손을 넣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은 시려웠지만 마음은 더욱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강은미의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삶의 톱니바퀴. 아들 주호가 좋아하는 매운 김치찌개, 예진이 선호하는 담백한 된장국, 손주 선우를 위한 특별 이유식. 그녀의 하루는 남을 위한 식사 준비로 시작해 남을 위한 뒷정리로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는 끝없는 청소, 빨래, 손주 돌보기가 끊임없이 이어졌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쌓여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75년 인생 동안 5아이를 키우며 쌓은 경험은 구식이라는 딱지가 붙었고, 손주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교육적으로 문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면 안 돼요. 어머니가 좀 더 공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우 말이 늦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대화를 제대로 안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잔소리와 불만, 그리고 아들 주호의 무관심한 침묵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상처들이 쌓여 마침내 그녀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식사 자리에서 예진의 입에서 예고 없이 역사적인 선언이 튀어나왔습니다. 저희 셋째까지 낳을 계획이에요. 은미의 손에서 들고 있던 식기가 와장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주호가 놀라 예진아, 그건 우리 아직 둘째도 아닌데 어머니가 있으니까
문제 없잖아요. 게다가 요즘 출산율도 낮고 우리가 좀 더 나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머니 건강도 생각해야 하고 어머니 건강하시잖아요. 지금도 선우 잘 돌보시는데 하나 더 뭐가 문제예요? 그 순간 은미의 머릿속에서 평생을 함께 온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냐? 계속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작정이냐?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더니 이제는 손주까지 돌보고 그 다음에는 증손주까지 돌보라고? 내 인생은 대체 언제 시작되는 거야?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니? 은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떨어진 젓가락을 바라보며 멍하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마치 그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75년 인생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살 결혼하던 날. 그때는 뭐가 그렇게 행복했을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만 같았는데 5아이 키우면서 내 꿈은 모두 사라졌지. 남편이 떠나고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냈어. 그런데 지금 나는 대체 뭐지?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 세월의 무게에 굽은 등, 하지만 아직도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죽지 않은 꿈이, 잊혀지지 않은 열정이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던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친구들과 산책하던 즐거운 날들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지? 그리고 문득 그녀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봄눈이 녹아 강물이 되듯 그 확신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너희 부모이기 전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인생 최초의 반란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은미의 자기 인생 찾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단계로 교육주권 선포입니다. 어머니, 선우. 어린이집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내일 가서 은미가 단호하게 내가 결정했어. 종일반으로 보내기로 너희가 선우를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했잖아. 이제는 내가 정할 차례야. 며느리가 어머니. 그런데 왜 갑자기? 내 손주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당연하지. 2단계로 경제 독립 선언입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는 여기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제부터는 필요할 때 따로 줄게. 그동안 매월 넣어주던 통장은 정리했어. 나도 내 경제를 스스로 관리할 거야. 주호가 너무 놀라. 어머니, 무슨 뜻이에요? 우린 가족인데요. 3단계 재산 보호 작전입니다. 재산을 신탁으로 묻으시면 관리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고 어르신께서는 수익자가 되세요. 생전에는 어르신 동의 없이는 아무도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 동의 없이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거죠?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 거니까요.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익숙했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 주호는 당황해하며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며느리도 중요한 일은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우 어린이집도 생활비 문제도 다 가족 일인데 어머니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죠. 은미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나와 상의한 일이 뭐가 있니? 선우,
언어 치료도, 전문기관 보내는 것도, 심지어 셋째 계획까지 모든 게 통보였어.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야. 이제는 내 차례야. 예진이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녀도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를 일꾼처럼 부리셨다고요? 그런 말씀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어머니를 가족으로 모시고 잘해드렸잖아요. 은미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마침내 쏟아냈습니다. 눈물이 핑 돌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75년 인생의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이 고스란히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사라지고 불만과 요구만 쌓여갔어. 새벽 5시에 일어나 이유식 만들고 아침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선우 돌보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움직였어. 나도 아프고 힘들고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야.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주호가 중재하려 했지만 은미의 질문은 날카롭게 그를 꿰뚫었습니다. 주호야, 너는 왜 항상 침묵했니? 내 부인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내가 상처받아도 왜 한마디 없었니? 너도 나를 당연한 존재로만 본 거야? 너도 엄마를 그렇게밖에 보지 못했니? 그날 밤 은미는 자신의 방에서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바로 첫째를 낳았지. 그때는 참 순수했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소녀였어. 5 아이 키우느라 내 꿈은 모두 사라졌어. 그림 그리던 소녀는 어디로 간 걸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냈어. 밤새워 울면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어머니여야 했지.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야 좀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손주 돌보라네. 그런데 지금은 무료 노동력? 베이비시터 취급? 내 인생은 대체 뭐였던 거야?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빛바랜 그림 스케치, 친구들과 찍은 여행 사진.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나였어. 이렇게 젊고 꿈 많고 자유롭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할 때야. 내 남은 인생을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왔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한 달 후 은미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는 달리 묘한 결의와 평화로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 달 말에 이사 간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주호는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은미를 바라보았고 예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로요? 왜 갑자기 여기서 같이 사는 게 불편하셨어요? 양평에 작은 전원주택을 샀어. 내가 직접 고르고 계약까지 마쳤어. 한 달 전부터 준비했거든. 며느리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여기서 같이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불편하셨는데? 저희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 때가 된 것 같아서. 너희도 너희 삶이 있고 나도 내 삶이 있잖아. 이사 당일 은미의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이 트럭 한 대에 다 들어갈 정도로요. 그녀는 오랫동안 쌓아온 추억들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그렇게 싫으셨나요? 저희 잘못이에요. 미안해요. 응, 가야겠어.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왔어.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야 할 때인 것 같아. 아들이 울먹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많이 잘못했나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은미는 잠시 생각한 후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살이 깊게 패인 자리가 따뜻한 미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너희는 내가 해줄 거라 생각했고 나는 너희가 고마워할 거라 생각했지. 이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보자.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란다.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 은미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마당에서 내려오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커피 한 잔, 신문 한 부 서두를 필요 없는 아침의 여유. 그녀는 마당의 핀 꽃들에게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 오랜만에 붓을 든 손이 떨리지만 가슴은 뛰는 즐거움. 5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독서,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과의 대화. 그녀는 문학, 철학, 예술책을 마음껏 읽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이웃들과의 산책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과 수다스러운 대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기쁨. 은미 씨, 서울에 가족들 두고 혼자 내려오시기 힘드셨을 텐데요.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너무 좋아.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나 봐요. 이제야 진짜 사는 맛을 알겠어요. 한 달 후 주호가 선우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선우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우리 선우 많이 컸구나. 할머니 보고 싶었지? 자, 할머니가 맛있는 간식 해줄게. 어머니, 정말 혼자 사시기 괜찮으세요?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 매일이 신나고 재미있어. 이게 바로 진짜 사는 맛이구나. 주호야, 엄마. 이제 괜찮아. 며칠 후 예진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예진이 조심스럽게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로 저 너무 무심했어요. 됐어. 그런 얘기는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면 돼. 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하고 싶은 게 많으셨을 텐데. 다 너를 원망해서가 아니야. 이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좋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미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그림 실력은 눈에 띄게 늘어 동네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은미 할머니의 봄이라는 제목의 수채화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는 활발히 토론에 참여하고 요가 교실에서는 유연해진 몸으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끔 가족들이 찾아오지만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만나는 새로운 관계가 된 거죠. 때로는 선우를 잠시 봐주기도 하지만 이제는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주호는 주말이면 가끔 찾아와 어머니의 정원 가꾸기를 도와주었고 예진은 때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며 어색했던 관계를 조금씩 풀어나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은미는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어깨를 감쌌고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문득 예전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던 날들. 그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 같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쏟아지는 잔소리, 아들의 무관심. 그 모든 것이 마치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루하루가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졌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갔습니다. 비로소 강은미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당에 핀 코스모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을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어. 평생 바빠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아, 이게 바로 진짜 삶이구나. 은미는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환하게 웃으며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살이 깊게 패인 자리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직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찾은 자유,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시해 왔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꿈과 희망을 외면하지는 않았을까요? 강은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나 자신으로서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그녀는 75세의 나이에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는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에 너무 늦었다는 것은 결코 없다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법이니까요. 가족이란 서로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꿈과 행복을 응원해주는 관계 아닐까요?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키워주는 것 아닐까요? 이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와닿으셨나요?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셨나요? 자신의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성장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거나 용기가 필요하신 분께 희망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겠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결코 잊지 마세요.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인생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특별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